오늘의 지혜로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과 소중한 이웃들에게 널리 퍼져 다 함께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면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이 숫자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 1997년의 아픈 기억, IMF 외환위기를 떠올리게 하는 공포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제2의 IMF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피어오릅니다. 과연 우리는 다시 한번 그때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집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과거의 사례를 거울 삼아 환율 급등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넘어 1,700원까지 치솟으면 너도 나도 집을 팔아치우던 IMF 시절이 재현될 것이라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른바 인간 지표를 통해 시장의 진짜 분위기를 읽는 것이죠. IMF 시절에는 실제로 주변에서 사업 자금이 막히거나 직장에서 해고되어 급하게 집을 내놓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현금이 말라버린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환율이 급등했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환율 때문에 집을 팔아야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오히려 좋은 매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1997년과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환율 급등이 수입업자나 해외 유학생을 둔 가정에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대다수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패닉셀링, 즉 공포에 의한 투매 현상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율 상승이 부동산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달러를 가진 사람들의 등장입니다.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일 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100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약 66만 달러면 살 수 있게 됩니다. 달러를 보유한 외국인이나 해외 교포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부동산이 갑자기 30% 이상 세일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IMF 시절과 현재 시장의 또 다른 거대한 차이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달러를 구하기 위해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했지만 지금은 풍부한 달러를 가진 해외 자본이 한국의 우량 자산을 쇼핑할 기회로 여기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중국인들은 대림동이나 안산 등 특정 지역에만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 교포들의 강남 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쟁자가 된 것입니다. 국내 수요만으로도 뜨거운 시장에 강력한 자금력을 갖춘 해외 수요까지 가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선호하는 인기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율 상승이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최근 국가 부채율이 130%를 넘었다는 뉴스가 많은 분들에게 불안감을 더했습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앉았으니 곧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논리죠.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통계를 다뤄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숫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진실이 될 수도 무서운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10%라고 하면 누구나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물건에 대한 구매 의향이 10%라고 하면 이는 오히려 낮은 수치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맥락 속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율 130%라는 숫자는 분명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혹은 글로벌 기업들의 부채율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위험한 수준일까요? 사실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리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이러한 통계를 자극적으로 포장하여 대중의 공포심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통계만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폭락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데이터만 골라내어 거꾸로 해석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심리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이 수치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에 우리는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현금 대신 달러나 금을 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는 지난 수십 년간 원화에 비해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미국의 기초 체력이 한국보다 튼튼하다는 증거죠.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은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거액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 투자를 목적으로 달러에 집중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학 자금처럼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모를까 단기 차익을 노리기엔 변동성이 큽니다. 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안전자산입니다. 계단식으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지만 자산을 파킹하는, 즉 안전하게 보관하는 목적으론 훌륭한 대안입니다. 하지만 금이나 달러 투자가 내 집 마련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실수요자라면 다른 곳에 한눈 팔기보다는 좋은 부동산을 제대로 고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실제로 IMF급 위기가 다시 온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는 모든 부동산이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속도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분야는 상업용 부동산, 즉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위기가 오면 금리가 폭등할 텐데 대출 이자가 월세 수익보다 높아지는 순간 투자자들은 매물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다릅니다. IMF 때도 대다수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집값이 폭락해도 집을 팔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더욱 극심한 양극화를 보일 것입니다. 2026년 이후 서울이라 할지라도 절반의 아파트만 오르고 나머지 절반은 정체되거나 하락할 것입니다. 강남 안에서도 모두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똘똘한 한 채만이 살아남아 가치를 더욱 키워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똘똘한 한 채는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한 가지 팁은 바로 중학생 딸을 둔 엄마의 마음으로 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내 딸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에 집중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곳을 고르는 겁니다. 학군이 좋고 유해시설이 없으며 교통이 편리한 곳. 이러한 입지는 특정 투자 세력만이 아닌
모든 세대가 선호하는 가장 강력한 실수요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등락과 관계없이 꾸준히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서울이든 지방이든 심지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드리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집을 한 번도 사보지 않은 분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큽니다. 특히 세금 문제를 가장 걱정하시는데 세금은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것입니다. 수익을 낼 생각도 하기 전에 세금부터 걱정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첫 집 마련은 설령 실패하더라도 가장 빠르고 값진 경험이 됩니다. 일단 집을 사봐야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는지, 다음에는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약간 무리하더라도 본인의 능력 안에서 가장 좋은 집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이 아닌 10년 후를 내다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한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나의 성장한 모습에 걸맞을 만한 집을 조금 앞당겨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과거의 공포에 갇히기보다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현명하게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